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올 한간주택 신규 분양이 20만 가구 미만에 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 정도라면 주택시장 위축이 심각했던 2011년 이후 거의 7년 만의 일인데요. 지금 이렇게 부동산 시장 위축이 예상이 되면서 건설사마다 주택 분양 사업의 속도를 늦추고 있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게 지금 업계 분석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힘내야죠. 오늘도 알찬 소식들 챙겨왔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김창범 본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창범 본부장입니다. 최근에 이 고가주택이라든지 다주택자라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 고민이 많아졌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최근에 그 정부가 보유세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 개편 방안이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이제 안건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부장님과 함께 알찬 일부 꾸려볼 텐데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 대한 궁금증 혹은 문의사항 모두 좋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번호는 02-2077-6356번이고요. 문자로도 가능해요. 013-3366-8290번으로 연락주세요. 자, 오늘은 또 본부장님께서 부동산 투자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투자 팁 챙겨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본부장님, 오늘 어떤 소식 챙겨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프닝 멘트 때 보유세 인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최근에 그 정부가 그러니까 6월 말 정도에 이 보유세 인상 방안 총 4가지 안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과연 이 보유세 인상 방안이 어떻게 발표가 되었고 한번 그러한 이제 하나하나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이 보유세에 대해서 개념을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유세의 과세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유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먼저 이 보유입니다. 우리가 이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보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 내는 세금을 말하죠. 그 종류가 이제 이 재산세랑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1%채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는 세금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최근에 발표한 이 보유세 인상 방안에 초점이 맞춰진 게 바로 이 종합부동산세이죠. 이 종합부동산세인데 우리가 이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이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기존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였습니다. 근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과세표준액입니다. 이 과세표준액에서 지금 공시지가가 80%로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세수를 좀 늘린다라고. 그리고 또 이제 다주택자들에게 어떠한 이제 압박을 넣겠다 이건데 이 대안을 현재에서 앞으로 이 대안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으로는 이 공정가액 시장 그 비율을 연 10%씩 상승을 해가지고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안이 있고 그리고 이 세율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유지를 한다라는 이게 바로 이제 1안이죠. 그리고 2안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공정시장 그 가액 비율은 현행 유지 그러니까 80%의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 세율에 대해서는 최대 1%까지 가중을 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안을 보게 되면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연 2%에서 10%씩 인상을 하고 그리고 세율은 대안 2안처럼 최대 1%까지 상승을 시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그 안은 바로 사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안. 지금 사안을 살펴보게 되면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에서 10%씩 상승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주택자들에게는
이 세율 또한 대안 2처럼 연 1%씩 상승을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총 4가지 안으로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1주택자들이라든지 그리고 저가 주택, 저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런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이제 대안이 있고 그렇다면 해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떠한 보유세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해외에서 그 보유세가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입니다. 영국. 이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입니다. 영국이 가장 높고 그리고 캐나다, 프랑스, 미국, 일본 순 이러한 이제 순인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유세가 주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주마다 다르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취득을 할 때 취득세는 없고 이 수수료만 부과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차후에 이제 양도를 할 때 양도소득세도 어떠한 이제 절세받을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우리도 지금 이런 이제 해외에 이러한 이제 그 보유세 그 실황을 알고 우리 나라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러한 보유세를 개편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보유세라 함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그리고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한 번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해마다 내는 세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오늘 이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증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꼼꼼히 짚어주시면서 궁금증 해소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문자로도 문의를 주고 계세요. 저희 문자 확인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9964님께서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센트럴 푸르지오 30평형대를 분양권 보유 중인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본부장님, 지금 센트럴 푸르지오 30평형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참 이슈가 많았던 곳이죠. 작년에 올해도 그렇고 어떠한 청약 시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로또 아파트라 불리우는 그러한 이제 지역입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여기 안양에 위치해 있는 이 포일 센트럴 푸르지오에 대해서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하셨죠?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봤는데 먼저 그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그 관공서 자리였습니다. 관공서 자리이다 보니까 그 조합원 분양에 대해서는 없고 모두 전액 100% 일반 분양에 대해서 이렇게 분양을 했었는데 이 지역이 그 2016년 하반기 정도에 그 분양을 했었는데 청약률이 평균 청약률이 18대 1까지 갔던 굉장히 수도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기가 높은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그 2019년 11월 달에 이렇게 이제 완공이 되는 그러한 이제 아파트인데 이 매물을 계속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물건은 4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덕원역을 도보권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곳이죠. 교육열.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시장에서는 이 교육과 아파트 부동산 가격과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결코 낮지가 않죠.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보게 되면은 스마트 그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리고 과천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정보타운이라든지 일자리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몰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 올해 5월 달인가 4월 달인가 그 일반 분양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과천에 그 유버필드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거의 한 3억 정도 한 2억 정도 붙었다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청자님이 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 이 포일 센트럴 푸르지오와 그리고 유버필드와 이 가격을 보게 되면은 거의 지금 현재 시세로 현재 분양권의 시세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같은 평형대로 5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위치상으로 본다 하면은 한 정거장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한 정거장. 그렇다 하면은 차라리 이쪽에 과천에 들어가는 수요가 낮은 가격으로
이 안양 쪽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안양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결국 이 과천 쪽의 아파트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월고대에서부터 판교 그 신규 전철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노선이 더 들어선다라는 거 굉장히 큰 개발 호재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뭐 매도 시기를 뭐 논할 필요는 없다. 그냥 계속 보유를 했다가 차후에 완공이 되고 그리고 주변 아파트들이 크게 형성이 된 다음에 매도 타이밍, 그때 매도를 생각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셨다가 준공이 완료되고 나서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네, 5486님께서 서울 안에 5천만 원 이하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느 지역에 하면 좋을까요? 갖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과연 투자 어디에 할까요, 본부장님? 네, 제가 이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자 상담 보내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천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5천만 원. 이 5천만 원으로 서울 안으로 이제 투자를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5천만 원으로는 서울 안에서는 아파트 갭 투자는 절대 안 됩니다. 아파트는 절대 안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금으로 5천만 원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거 바로 이제 소형주택이죠. 소형주택, 뭐 오피스텔이다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이러한 빌라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금이 들어가서 차후에 높은 시세를 얻을 줄 몰라도 이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적은 돈으로 그거에 맞는 차익을 남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아파트보다는 리스크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라든지 경기가 안 좋다라든지 할 때 가장 먼저 받는 게 사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소형주택이 가격이 하락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방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소형주택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이 업무 시설과 굉장히 인접해 있는 곳. 우리가 아파트 투자할 때는 교육시설이 좋은 곳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데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설이 좋은 곳에 투자를 해야만이 이 공실률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지역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서울의 3대 도심이죠. 종구, 그다음에 영등포, 강남 요 일대로 알아보시고 자금이 좀 부족하다 하시면은 그 주변으로도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그래도 있는 정보에 한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살펴주신 것처럼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확인해야 할 부분도 따져봐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에 한 발 앞서갈 것 같은데요. 제가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세금 대책 총정리라는 주제로 7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무료 세미나가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변화하나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모든 전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본부장님께서 챙겨오신 핫한 지역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고선 신논현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2018년 1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층 건물 중 6층으로 매매 금액은 3억 9,900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보증금 3억 3천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6,900만 원이 예상되네요. 네, 오늘은 또 강남구 논현동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또 9호선 급행역이 서는 신논현역을 도보로 5분이면은 이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강남 속에서도 강남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이제 논현동 다세대 주택, 그것도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곳에 이제 포인트를 한번 잡자 하자면은 총 4가지로 한번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국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이런 이제 그 싱글족, 그러니까 혼자 거주하시는 이러한 이제 세입자들, 임차인들이 많은 곳에 투자를 해야 이 소형 부동산에 있어서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고정된 임대 수요층입니다. 이곳은 이제 기업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상업시설에 종사하는 이러한 이제 수요층 그리고 학생 수요층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 고정된 임대 수요층이 확보되어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 강남 속에서 강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이유가 주변에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개발 호재들이 지금 어떻죠? 가시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차익까지 어떠한 이제 수익까지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형 상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 집중 효과를 또한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포인트로 먼저 잡아보고 입지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에 지금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신논현역입니다. 신논현역 도보 5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신논현역이 급행열차가 다니고 그 다음에 신분당선이 다니죠. 그래서 그 더블 역세권이고, 그리고 여기에 7호선 또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떠한 이제 2호선이라든지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이러한 이제 굵직한 도로망들과도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자가로 이동하기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제가 이제 대형 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의 집중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떠한 곳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가 된 곳이 어떠한 이제 그러한 문화의 메카입니다. 젊은 층들이 어떠한 약속 장소를 정한다라든지 맛집 투어를 한다라든지 그러한 문화의 메카이기 때문에 항상 젊은 층이 바글바글한 그러한 이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테헤란로라는 이제 서울 안에서 그 대형 업무 시설인 바로 이제 테헤란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쇼핑에서 그다음에 취미, 그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업무까지 볼 수 있는 지역이다. 그 실제로 이 젊은 그 20대들이 집을 구할 때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 집 앞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그 단지형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형 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업무 시설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젊은 층이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보시다시피 테헤란로 굵직한 그 업무 시설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그 강남 속에서도 강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하나하나 이 개발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이제 신논현역입니다. 신논현역이고 그리고 이 신분당선이 현재 이제 그 1차 구간이 신사역까지 현재 공사 중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대로가 어떠한 접근성이 굉장히 더 우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의 그러한 집중화 효과를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현재로서도 어떠한 대형 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대형 그러한 이제 상권 확장을 또한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남하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그 한전부지 복합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한전부지 복합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아직 착공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옛 한전부지가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이 건물인데 이거는 예상 조감도입니다. 예상 조감도인데 이 한전부지 그다음에 코엑스 잠실 운동장 이 일대를 마이스 산업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외국인들 내국인들 이런 관광 자원을 만든다라는 게 서울시의 목표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동대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관광 자원이 있는데 이 영동대로를 그 복합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죠. 지하 1층에서부터 지하 6층까지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최고 규모라고 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외국인들, 내국인들 이 지역으로 몰리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이제 그 교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적인 부분 바로 6개의 광역 교통철도망이 이곳에 이제 들어온다. 그렇다면은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특히 서울 안에서도
이 교통이 좋아지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지하철이 그렇다고 합니다. 지하철이 이 만듦으로써 오히려 분산시킬 목적으로 지하철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오히려 서울은 어떻습니까? 교통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중심으로 모여들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교통 부분,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어떠한 이제 그 인프라들 구성이 됨으로써 인구 집중화 현상을 또한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01동, 102동 이런 이제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고 그리고 완공 시기는 올 하반기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 그 앞에 그 도로 우리가 이제 그 주택을 볼 때 앞에 도로 몇 미터 도로를 끼고 있나 이런 것도 사실 많이 보는데 10미터의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 그다음에 채관량 굉장히 우수하다. 그다음에 구조는 투룸 구조입니다. 투룸 구조, 그다음에 거실, 주방 이러한 이제 큼지막한 투룸이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 수요층, 그다음에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주거하기에 알맞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단지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로는 3억 9,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세로 임대를 놓을 시에는 3억 3천만 원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월세로 임대를 놓을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3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전세 시에는 6천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1억 6,900만 원인 논현동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다.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그러한 곳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과 직장인 수요층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주택 물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 많이 생기셨죠? 김창범 본부장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정보 전해드릴게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세금 대책 총정리라는 주제로 7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본부장님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떤 세미나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에 소형주택 투자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낸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칫하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 어떠한 항목들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 어떠한 세제 부분 그리고 향후의 부동산 전망이라든지 그러한 것들 꼼꼼히 체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무료 세미나 꼭 한번 참석해 보시고요. 오늘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함께해 주신 위버라인 김창범 본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